이번에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저자 홍성원님의 생각하는 기계 vs 생각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출판사는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경영학 박사이신 지은이 홍성원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기아자동차 주에서 인재개발 업무와 경기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현재 인사관리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역량평가 및 개발, 직무 역량 스킬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강의 활동을 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일,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답식 교육법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하는 힘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된 분야는 리더십 역량평가 및 운영체계 개발, 인사평가,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등의 컨설팅과 리더십 훈련, 대인관계 개발, 문제 해결력, 조직 개발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인간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역사로 기계화 과정에서 인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또한 기술 진화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산물인지 알아보고 냉정하게 미래 기술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측면도 밝혔습니다. 단언컨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갑자기 빼앗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 자체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 요구되는 능력도 함께 변합니다. 2부에서는 개인이 일하는 직종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술의 진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대표적인 영업서비스직, 제조 현장직,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4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직종별로 개발하고 준비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부에서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간만의 강점이자 유일한 특성인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에도 역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금대는 기계가 열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간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노동력을 줄여주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에너지는 석탄을 캐고 수레를 움직여 물자를 이동시키고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제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증기기관은 사람이 노를 젓던 배, 말이 끌던 마차를 대신하면서 사람의 육체 노동을 줄여주고 물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이전의 불이나 철, 가축과는 확연히 다른 도구로서 훨씬 큰 에너지로 유용하게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전화, 전등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 영역을 대체했고 이후 기계와 결합한 노동이 대세를 이루며 결국에는 인간의 일을 맡아기에 이르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수치 제어 로봇과 성능이 강화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프로그래밍하여 컴퓨터나 기계를 움직이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더 진화된 기술을 보여줍니다.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던 인간의 사고 영역까지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의 연구 개발에서 생산, 판매 마케팅, 사후 서비스까지 일터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을 담당하며 거대한 물결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과학자 프레드키는 이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 3가지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사건은 우주의 탄생이고 두 번째 사건은 생명의 출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출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선 영화 터미네이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에서는 살상용 로봇이 등장하는데 과연 영화로 끝날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는 먼 훗날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에서 기계와 싸우는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능력인 사고력에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이 구현해내지 못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하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대 기계의 첫 번째 대결은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영국의 직물 노동자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파괴한 사건으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계급 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굴복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 대 기계의 두 번째 대결은 존 헨리의 전설입니다. 존 헨리는 1870년대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일양 미국의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기계와 동시에 터널을 누가 빨리 파느냐 하는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 대 기계의 대결 세 번째는 체스 대결입니다. 인간의 패배 소식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지능의 영역까지 기계가 발달했으며 인간을 넘어선다는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IT 전문가들은 체스는 수계산일 뿐 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계의 한계를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명명백백 체스 대결은 기계의 승리였습니다. 인간 대 기계의 대결 네 번째는 ABC 방송의 인기 퀴즈쇼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슈퍼컴퓨터와 기록적인 승률을 보유한 인간 퀴즈 달인과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이 승부에서 미국 IBM의 슈퍼컴퓨터 와스는 압도적인 결과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인간 대 기계의 대결 다섯 번째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세돌과의 싸움에서는 5전 4승 1패를 기록했고 커제와의 대결에서는 3전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생각하는 기계의 시대를 맞는 우리는 발빠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지도 직무를 변경하지도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변화된 시대를 맞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 도서의 2부에서는 시대 변화에서 오는 직종별 미래 가치와 대응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업 서비스직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차원의 능력 개발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터치의 스킬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조 현장직은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인간의 영역인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대응 능력 개발로 토론형 소통 방식과 기계와의 협업, 동료 간 협력하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직은 첨단 기계나 각종 지능형 도구를 가장 빨리 접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대체될 수 있는 직종이 연구 개발직입니다. 이들은 기계와 차별되는 창의력과 통찰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관리직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생각 능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조직의 이슈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변화에 동참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 의 저자 야마구치 요헤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I와 로봇이 대중화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까? 요즘 들어 AI나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AI 위험론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AI는 사고하지 않는다. 단지 계산할 뿐이다. 계산에 아무리 많은 함수와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AI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보의 최적화다.
AI는 프레임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다가 상위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가능하다. 인간은 의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여 차원을 넘나들고 상위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군사용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전쟁으로 인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킬러 로봇을 반대하는 작은 시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협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로봇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을 그대로 로봇에 적용하고자 로봇 제작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결국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시모는 두 발로 걷고 공을 차고 계단을 오르는 등 상당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 또한 여러가지 기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살상무기가 되느냐,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될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로봇과 공생하는 모습은 영화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AI의 부정적인 측면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생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담은 영화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공지능의 악영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그 이상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멸망까지도 예견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업체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공지능 AI의 미래에 대해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가진 최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인공지능 AI가 스스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 가며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지닌 인간은 이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X CEO인 앨런 머스크도 MIT에서 인공지능 연구 이면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실존하는 최대 위협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악마를 불러들이고 있다며 인공지능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도서의 3부에서는 사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인문고전을 추천하는 데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진리, 철학,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든 읽는 것만으로도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자신의 좁은 시야나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공감하고 통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이트 오브 프리덤 채널이었습니다.